저희가 사실은 이게 대형 프로젝트예요. 아 여기서 먹은 거, 야 네. 이거는 정말 널리 알려야 돼.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바로 이곳 대구에서 맞습니다. 시작을 한다는 말씀. 아 대구의 시장은 어떤 분위기랑 바이브를 분위기가. 가지고 그렇죠. 전통시장을 가서 네. 거기에 있는 특산물을 가지고 만든 음식을 밀키트로 만든다? 이건 사실은 상상을 안 해봤어요. 맞습니다. 맛, 상품 구성, 경쟁력. 맛이 흐트러지면은 정말 이게 논할 가치가 차별화가 있는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 이 10팀 중에서 어떤 팀이 2차를 통과하셨는지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일의 밀키트 대전! 자,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새 최종 목표인 라이브 커머스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최종 2차 심사를 통과한 팀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4팀 정도를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 네 팀들을 위해서 예. 제가 앞에 앞치마까지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선발되신 분들께 직접 씌워드릴 네. 예정입니다. 이원일의 밀키트 대전 해가지고 대구시장편. 네. 멋있다. 잠깐만요. 대구시장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편이 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시간 비워 놓으셨죠, 형님? 전 내년까지 비웠어요. 그래요? 잘했어. 아직 스케줄 조정 안 됐는데. 그래요? 해요. 다 비워놨어요. 자, 요거 그러면은 한 팀 한 팀 발표할 때마다 맞습니다. 이원일 셰프가 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요거 직접 준비한 네. 요 앞치마를 선발 대신 한 팀 한 팀에게 네. 제가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심사하는데 네. 어렵지 않으셨어요? 제가 맛을 봤을 때는 네. 다 맛있어가지고 먹어보면서도 야, 이 중에서 어떻게 가려내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뭐 막상막하가 아니라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정도로 우와. 결정이 난 거여가지고 이야. 정말 선정이 안 되신 분들도 너무 맛있었다라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연구하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권 팀장님이랑 우리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심사하시면서. 어려우셨죠? 정말 음식 하나하나가 네. 사장님들의 정성과 노력이 너무 느껴져서 네. 제가 말씀을 하면서도 네. 말씀을 드리면서도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권 팀장님은요? 예. 저도 뭐 이원일 셰프님처럼 그 네. 맛의 차이도 사실 저희가 뭐 제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다들 월등하셔가지고 네. 그 구분하기도 힘든 데다가 네. 사실 요새 뭐 이 시기가 시국이니만큼 워낙 좀 어려움이 있는 네. 시기라서 네. 절실함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도 또 이걸 또 구분해내기가 워낙에 좀 힘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네. 그 부분이 저희가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우리가 팔려고 하는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랑 맛에 대한 부심 같은 것들을 덜어내고 과연 소비자들이 얼마나 더 쉽게 손을 댈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네. 종식 씨는 이제 10팀 이렇게 다 있을 때 응원도 같이 이렇게 예. 하고 좀 인터뷰를 해봤잖아요. 어떠셨어요, 느낌이? 그 뭐랄까요. 이 상인분들이 열정은 기본이고 어떤 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좀 느껴져서 되게 좋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바로 4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최종적으로 2차 심사를 통과했을까요? 자, 첫 번째 팀부터 발표합니다. 먼저 동대구 시장의 참기름찜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다가 야. 요거를 오늘 머리에 이렇게 챙기름 좀 해서. 바르고 오셨나요? 맞습니다. 저온 책임. 마지막에 한 거죠. 축하드립니다. 네. 자, 왜 선정되셨는지. 지금까지 이런 참기름은 없었다 라고 할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참기름 중에 네. 원앤온리의 맛을 가지고 있는 집이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맛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 라고 해서 제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참기름을 대하시는 게 네. 정말 뭐 자기 이제 아이들 대해주시듯이 너무 아껴주셔가지고 이런 맛은 제가 소개해도 정말 부끄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효리 셰프가 이제 아기를 대하듯이 네.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장님 아기를 남의 집에 보내면은 이거 좀 마음이 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손주발 나이가 그러니까요. 저희 손주한테 네. 먹이겠다 하는 그런 마음 사실 손주가 먹는다. 예. 맞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예. 정말 제대로 된 먹거리를 만들겠다 예. 라는 어떤 포부가 있으시네요. 예. 자, 두 번째 팀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 팀은요. 월배신 시장 소머리 국밥집. 야, 이분 선글라스만 끼면 박상민이에요. 와 너무 멋있어요. 대단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아주 뚝심 있어 보입니다. 네. 눈매하며. 예, 이유는요? 제가 먹어봤었던 소머리 국밥을 네. 과연 아이들한테도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늘 하거든요. 소머리 국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묵직한 맛 때문에 저는 늘 걱정을 했는데 예. 이 정도 맛의 깔끔함이면은 이 정도 맛의 담백함이면은 아이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정말 맛이 월등한 집이어서 제가 오늘 소머리 국밥집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사장님 소감이 어떠세요? 그 매장에서만 판매를 하다가 네. 이번 기회에 그 온라인으로 이제 팔로가 개척된다고 네, 생각하니까 네, 네.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거 한번 해주실래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느낌 비슷하거든요. 선글라스 끼시면 CG 해주세요, 선글라스. 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박상민 씨 노래를 했어요. 다음 세 번째 팀. 성서 와룡시장의 떡갈비집. 애인이 있다는 말로 이한 씨의 마음을 함께 해서. 우선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었던 떡갈비 제품들보다 네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어떻게 고기를 다루시는지 아시는 집이기도 하고 또 능이버섯 가루가 들어가서 네. 건강 기능성도 있어서 밀키트로 됐었을 때 소구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밀키트로 능이 가능성이 많다.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우리 사장님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이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죠? 네, 그날 보니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혼자 사장님이 되고 막 잘할 건데 괜히 우리가 브레이크 걸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날개를 달려볼까요? 자, 다음 네 번째 팀 발표하겠습니다. 달서 종합시장 떡밥간집. 네, 약밥과 축하드립니다. 저희 쪽에 찹쌀떡이 아주 일품이었어요. 네. 혹시 그 약밥에다가 심사원들을 이렇게 종용하는 약을 넣으신 건 아니죠? 우선 이 떡밥간에서 네. 저희가 맛봤었던 영양떡이랑 약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것들보다 훨씬 덜 자극적이었어요. 맞아. 건강을 생각하면서 먹기에 견과류 함량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드시는 방법 네. 그리고 해동의 용이점까지 밀키트가 됐었을 때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날 이제 가져오신 걸 다 이렇게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실제로 이제 아내에게 전달했더니 다음날 없어. 아 진짜로? 내가 먹으려고 봤더니 냉장고에 없어. 자기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다 먹었대.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예, 다산시장에서 이렇게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를 해가지고 네. 저희들 이제 새로운 팔로 개척을 해서 네. 시험을 한다는 게 참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예,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저희 이거 이거 하나 더 있네요? 더 있어요. 아, 내 팀 아니었어요? 하나 더 있네? 뭐예요? 실은 네. 제가 이거 고백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아니, 갑자기 여기 사람. 사랑 고백이에요? 제가 결혼하셨잖아. 실은 제가 요번에 대구시장 편 밀키트 대전의 대구시장 편을 준비를 하면서 네. 과연 얼만큼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을까 의의가 굉장히 좋았던 팀이고 왜냐면 우리 팀이 다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나 지금 의외야. 여기 나 중식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맞아요. 그 뭐야 그 저기 네. 뭐였지? 불고기. 불고기. 그것도 너무 맛있게. 맞아. 나 다 맛있게 먹었거든. 네. 가자미 식혜. 가자미 시켰죠. 그것도 맞았네. 김치에 대한 부심. 그러니까 빠진 분들도 다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밀키트를 준비하시고 실질적으로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네. 이 경북 대구 지역에서 나는 좋은 재료들을 한데 모았었던 곳이 있었거든요. 네. 혹시 상생장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대구랑 경북 지방에서 소비되고 있는 좋은 식재료들을 네. 널리 소개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상생장터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와일드 카드를 한 장 준비했습니다. 그거 와인 판 좋아요. 와일드 카드입니다. 상생장터. 상생장터. 감사합니다. 나디근 대리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떠세요, 기분이, 대리님? 대구 경북 지역에 우수하고 신선한 특산물들이 많은데 네. 그거를 이제 한 자리에 있는 게 저희 상생장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원래는 대구 시민들만 느꼈는데 맞아. 이번 온라인으로 통해서 네. 전 국민이 이제 느낄 수 있는 장이 된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생장터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건 우리가 그냥 못 먹어봤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날고기를 가져오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날골로 가져오셔가지고 어떻게 뭐 회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소개함에 앞서서 네.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네. 도와드려야 될 부분들이 요리 지도 같은 건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종식 씨는 여기 나온 그 5분들 네. 음식 같은 거 평소에 드셔보신 게 있으신가요? 있죠. 어떤 거? 저는 떡방앗간의 떡. 찹쌀떡. 단골이에요? 단골입니다. 아. 저희 집에 이제 애기가 3명 있잖아요. 네. 다 딸내미인데 네. 떡을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진짜 순사. 오. 몇개 없어. 나도 그래. 가장들이 갖다 놓으면은 집에 가면 없어. 그러니까요. 아니 아무튼 대구 저 시민이시니까 아마 다들 이렇게 이번에 선출되신 분들에게 더 남다른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5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5팀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올라오게 되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작업들이 지금부터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셰프님은 어떤 활약을 지금부터 해주시는 거죠? 네, 저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개발해 놓으신 제품들이랑 상품들이 있지만 네. 이것들을 응용해서 어떻게 맛있게 먹느냐가 밀키트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도전해 보시지 않으셨던 방법으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낼지 저는 그런 요리 지도에 조금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문이시니까. 네. 자, 그리고 저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나 온라인 판매 같은 거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하려면은 서류 작업 같은 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거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맞습니다. 네. 상품이 있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온라인에 팔기 위해서는 인허가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 상품들에 맞는 그런 컨셉에 따라서 어떤 용기도 골라야 되고 맞아요. 디자인도 해야 되고 네. 이런 과정도 필요하고요. 네. 방송을 하게 되면 네.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네. 양을 소화하실 수 있는지 그렇지. 생산 시설이나 네.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고디자님은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윤 대표님께서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더 확인해 주시면 네네. 일단 저희
그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이제 갖춘 걸로 준비가 되는 상태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제가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를 잘 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가이드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려서 저희 플랫폼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가장 최대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열정! 저기 종시 씨 서울로 와야 돼. 서울로 와야 되고. 전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다 너무 맛있잖아요. 네네. 우리 셰프님이 네. 할 일이 없을까 봐. 이미 너무 맛있어서. 맞습니다. 뭐 제가 그냥 거의 숟가락 얹는 셈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해오셨던 많은 여러 제품들을 저희가 상대를 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개발하신 거는 내가 맛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좋은 맛들을 내놓으셨다라고 하면은 약간 대중적인 입맛은 아니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중들이 찾을 때 어떤 포인트를 찾아야 될지 이런 맛들을 소구 포인트. 맞습니다. 소구 포인트, 소구될 수 있는 맛들을 미리 먼저 선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맛들을 찾아드리는데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5분 준비 다 되셨습니까? 예. 준비됐나? 준비됐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합격하신 5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니만큼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성공하는 날까지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자는 의미에서 자, 5분 파이팅!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저희 오는지 몰랐죠? 네, 전혀 몰랐어요. 진짜 모르신 거 맞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진짜 모르신 거 저희가 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오늘 저희가 왜 왔는지 아세요? 전문가님과 제가 함께 왔습니다. 왜 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부터 이제 많은 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희 온라인에서 이제 거래를 일부는 해보셨으니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잘 준비가 돼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러 나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당연히 있으시고. 네네, 있습니다. 대표자 통장 사본 당연히 있으시고. 통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개인 인감 증명서 사본 있으시고. 통신판 매업 신고증. 네네, 신고증 돼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 능숙도. 요게 사실 조금 의심되는데 걱정을 제가 좀 했거든요. 요거 지금 의심 많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아니 제가 이 장소에 지금 대표님과 함께 온 이유가 있어요. 네. 몇 가지 신고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걸 좀 체크해 보려 왔고요. 저는 사실 이제 오시는 분이 제일 좀 고민이 많고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뭔가 상품하고 패키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셰프님이 또 생각하신 방향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들 온라인이 쉽지 않. 안녕하십니까. 예,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제일 좀 걱정하고 좀 고민이 많은 대표님이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매를 잘 할 수 있을지 뭔지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팔아본 상품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좀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심사 때 사실은 그 저온 참기름 맛을 보고 저도 나름 꽤 놀랐거든요. 굉장히 상품성이 되게 정말 다르구나. 그게 뭐 더 우수한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그걸 진짜 뭐 샐러드에 이제 그 드레싱 소스처럼 뿌려 먹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해보면서 정말 대단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저도 확신을 가질 정도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온라인에서는 실제 이제 대면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 상품 페이지나 대표 이미지 아니면은 이런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고객들이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우월한 그 부분들을 그 우수성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지가 제일 고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미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숙제를 드리면은 저희한테 최대한의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품을 팔 때 저희가 그 정보 안에서 고객들이 단시간 안에 이 참기름이 이렇게 좋구나라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참기름이 정말 이런 부분이 뛰어나고 어떤 뭐 제조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맛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정보 최대한 많이 주시면요. 제가 그거 알겠습니다. 토대로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팔아드릴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심사 때 그 국밥 맛있게 먹었었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국물이 너무 좋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공탕 업체들하고는 이제 많은 거래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 대부분 그분들은 이제 레토르트 형태로 예. 국물을 만든 다음에 예, 그걸 예. 이제 급냉시켜서 보통 예. 판매는 하시더라고요. 예, 예. 대표님 그 부분은 사실은 근데 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발생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예. 사실 그 껍데기 인쇄만 예, 예. 해도 예.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만약에 그 통이 너무 마음에 안 드시면은 스파우트 파우치나 뭐 이런 쪽으로 대체를 할 수는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묵처럼 돼서 사실 예. 그 국물이 예. 흐르진 않는다고는 제가 확인을 예. 했었었고 예, 예. 꼭 바꿔야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그냥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 같은 예, 예. 들어가는 은박 봉투가 있는데 예. 거기에 그 통을 넣고 예. 잘 싸서 겉에 커다랗게 사장님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예, 예. 그런 스티커를 만들어서 깔끔하게 붙이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전 제일 궁금한 게 많이 힘드시지 않을 것 같은데 워낙 유명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온라인 지금 많이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니 이제 그 저희들이 작년 한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조금 상승세를 그리다가 그 2, 3월 정도부터 저희들이 조금 매출이 줄더라고요. 온라인도 좀 하시면서 조금 괜찮으시다가 갑자기 또 이제 좀 내려가다 보니까 온라인이라는 건 사실 일반적으로는 오프라인보다 좀 파급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상품들이 들어와 있고 너무 많은 이제 그 판매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상품 단품별 매출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근데 또 황당한 거는 차별화를 가지고 거기에 쏠리기 시작하면 전국구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매출이 나올 때는 엄청난 매출이 이제 발생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사실 저도 기대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 잘 해가지고 네. 이 떡집은 그냥 열심히 팔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이 팔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 쪽으로 이제 팔로를 진출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제품을 만들어도 제가 소비자한테 선택받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쇼핑몰에 올려놔도 온라인 올려놔도 이제 물건은 계속 올라가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제 클릭을 해서 구매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이제 쇼핑몰에 노출시키고 소비자가 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까 그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좀 홍보 마케팅 쪽에서 좀 컨설팅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떡갈비뿐만이 아니고 온라인이라는 게 누구나 다 들어와서 판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들어오시는 장벽은 없는 대신에 누구나 들어오시다 보니까 사실 떡갈비만 검색을 해도 수만 개 상품이 네.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사실 보여지기가 굉장히 힘들고 실제 일반 업체 같은 분들은 사실 이제 회사와의 어느 정도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가면 이제 또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선생 기운이 대리님 넘치시네. 오셨네. 늘 기운이 넘치세요. 네.
와일드카드로 올라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아, 예. 7월이 캠핑 시즌이잖아요. 네. 지금 캠핑 시장 캠핑족들이 워낙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네. 많이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파셔야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준비를 빨리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구성은 그래도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품목도 조금 이제 좀 많은 문제도 있고 실제 이제 지금 캠핑 가는 철인데 실제 캠핑 가는 평균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한 4인 가족이 많아서 뭐 4인 가족이 간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산술적으로 조금 계산해서 좀 가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참기름 소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어요. 좀 더 어떻게 고급화시키고 사람들의 그런 소비 패턴이 완전히 변했구나. 저희가 놀러 가다 보면 좀 더 많이 먹잖아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저희 참기름은 즉석 좋은 압착 참기름 전문점입니다. 드셔보시면 어떤 음식하고도 이 궁합이 잘 맞는 진짜 건강하고 좋은 참기름입니다. 2월 1일 밀키트 대전에 선정이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선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선 저희가 맛봤었던 요 참기름 두 가지가 네. 둘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맛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그 참기름 본연의 맛을 약간 그 참기름의 혼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이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이제 가장 조금만 조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먹어볼 거고 지금 그 다음에 요거는 전통 참기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마저도 강배전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강하게 볶은 게 아니고 진짜 은은하게 볶아서 참기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향들을 쫙 하고 뿜어낸 게 바로 이 참기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들이 보내주시는 참기름은 약간 탄 맛도 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건 그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요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것들을 가지고 한번 제가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두 개가 그러니까 사용 방법이 다른 거죠. 사용 방법이 좀 다릅니다. 안 그래도 덜 태워서 생참기름 맛이니까 요거는 향을 즐기게 열을 최대한 덜 가열하는 방식으로 먹어보고요. 뭐 생채소나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맛을 조금 더 강렬하게 뽑아주기 위해서 약한 불에서 구울 때 한번 참기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게 바로 네, 바게트. 빵입니다. 보통 참기름은 우리가 나물 무쳐 먹거나 아니면 비벼 먹는다고 했으니까 어울리는 게 보통 밥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밥 말고 얘는 빵을 찍어 먹어도 될 만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비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정말 이게 가짜는 첫 번째 참기름이다라는 걸 좀 강조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먹을 때 향을 좀 보태줄 수 있게 제가 빵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우리나라 사람은 밥 아니면 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 빵을 구워서 드실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올리브 오일이나 버터 같은 거 바르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참기름을 발라서 구우면은 버터도 안 넣고. 버터 안 넣고 그만큼 맛있는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버터를 발라서 굽는다고요? 근데 버터를 넣으면 참기름의 그 고유의 향이라든 맛이 없어질 거예요. 없어져요. 그래서 어차피 참기름으로 먹어야 될 거 제가 참기름으로 빵을 한번 구워볼 텐데요. 궁금하다. 네, 빵을 그래서 조금 큼직큼직하게 이런 참기름으로 식으로 구운 빵 궁금하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들이 좀 살아있고 요 빵이 참기름을 아주 살짝만 흡수할 수 있게 불도 어차피 좋은 기름인데 센 불에다가 탄만 낼 필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을 중불 정도로 은은하게 줄여가지고서 살짝 구워주시면요. 그러면은 빵을 구웠는데 그냥 이렇게만 먹느냐? 아닙니다. 이거를 찍어 먹죠. 더 맛있게 찍어 먹기 위해서 제가 뭘 쓸 거냐면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 저온 참기름.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발사믹 크림. 진짜 똑같이? 네, 발사믹 크림입니다. 이게 어울릴까? 네, 발사믹 크림을 여기에다가 같이 조금 떨어뜨려 가지고요. 네.
이대로 먹어도 좋은데요. 버터 먹는 줄 알았죠? 야, 어머, 참기름 향이 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레시피는 알겠는데 네. 요거를 밀키트와 어떻게 전복을 시킬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은 참기름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참기름만 사가시면은 집에서 그냥 따라 하실 수 있는 레시피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밀키트로 만드실 수 있게 이 맛있는 참기름, 제가 참기름 맛이 맛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네. 요 맛있는 맛을 가지고서 네. 제가 참기름 드레싱 밀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야? 여기에 오늘 저희가 참기름이 두 가지니까 네. 두 가지 다를 가지고서 같은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다르게. 네, 맛이 다르게. 자. 지금 들어가 있는 맛들이 고소한 맛, 네. 새콤한 맛, 단맛. 들어갔거든요. 하나 빠지면 무슨 맛? 짠맛? 짠맛. 아. 맞습니다. 그래서 요 소금을 짠맛은 네, 소금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깐따라. 세게 흔드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뽀얗게 참기름 드레싱이 되거든요. 와 진짜 드레싱이다. 좀 더 잘 흔들어주세요. 참기름 드레싱 밀키트입니다. 저는 항상 곰탕으로 2등하기 싫다는 그런 마음으로 곰탕을 끓이고 있고요. 곰탕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이 재료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재료를 신선하게 유지하면서 거기에 제 정성을 더해서 하는 음식이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밀키트 대전 참 참여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운 좋게 또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온라인상에서도 판매가 좀 판로가 열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성들여 끓이는 곰탕이 전국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맛을 보시고 좀 만족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일단은 이 소머리국밥에 대한 부심을 갖고 계신데 워낙 뭐 오랫동안 해오셨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네. 지금은 이제 밀키트 가면은 그냥 국물 그냥 차가운 거 따로 포장하고 이거 따로 포장해서 집에서 끓여야 되는데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어떤 형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최고 고민이 어떻게 하든 저희 매장에서 먹는 맛. 예, 그것을 그 식감과 그런 어떤 거를 그대로 좀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럼 사장님이 직접 가셔야지 뭐 집으로. 예. 가서 만들어줘. 만들어 조리해. 집에 가서. 진짜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그 심정인데. 예. 자, 이현 셰프가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밀키트라는 게 어느 정도 완성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쉽게 데펴 먹는 것도 밀키트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밀키트는 원래 우리가 좀 만들어 먹는 DIY의 재미가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 월배 신시장의 이 소머리곰탕 같은 경우는 타깃층이 너무 약간 어르신들 쪽에 좀 치우쳐져 있지 곰탕 않나. 자체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소머리곰탕이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쉽게 다가가려면은 어떤 변주 정도를 주면은 소머리곰탕을 원래도 팬층이 두터우시지만 이 팬층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서 원래 하시던 소머리곰탕 그대로의 제품에다가 한 꾸러미 정도만 탁 하고 더 붙여서 보내면은 아이들도 쉽게 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진짜? 하는 그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런 재료들의 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사장님 댁의 소머리곰탕 밀키트는 바로 소머리곰탕 영양죽. 영양죽? 우선은 영양죽인데 그냥 죽을 처음부터 스크래치부터 끓이려고 하면은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즉석밥 사용하십시오 아니면은 집에 먹다 남은 찬밥 사용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같이 보내드리고요. 우선은 여기에다가 밥을 먼저 네. 안 돌리고. 네, 안 돌리고 그래야지 이 밥이 흡수하는 국물의 양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네. 라면에다가 찬밥만 먹어야 맛있잖아요. 맞아요. 아, 그치. 네. 밥은 한 반 공기 정도만 들어가도 사장님 댁에서 보내시는 1인분 분량이랑 끓이면은 죽이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이 불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넣을 바로 이게 궁금해. 식재료는 쌀룬. 쌀눈입니다. 쌀눈이 뭐야? 쌀눈. 자, 이게 만약에 쌀 한 톨이라고 생각하면은 요 끝에 배아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각류, 그 쌀에도 지방 성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요 배아 요쪽을 갖다가 똑 하고 떼내서 모아놓은 게 요 쌀룰인데요. 나머지의 쌀 부분보다 여기에 모여 있는 영양 성분의 응집도가 훨씬 높습니다. 아 진짜요? 한 티스푼 정도씩만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거를 넣는 거는 영양소 때문에 넣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얼마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기름 한 숟가락 정도 더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넣어줘야 되는 거 바로 그치, 죽에 계란 들어가야지. 달걀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재료만 있으면은 실은 이게 이제 들어가는 사장님 댁의 고기랑 육수 들어가고요. 애들은 이제 파는 빼야지. 맞습니다. 네, 빼고 여기 다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키트가 또 완성이 됐습니다. 이 밀키트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대구 달서구 달서시장이라는 전통시장에서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방앗간입니다. 말 그대로 옛날 우리 떡집의 전통적인 형태의 방앗간이어서요. 떡이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저희가 직접 작업합니다. 그래서 그 신선도가 탁월하고요.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해오는 노하우로 그 맵맛 가득하고 깊은 맛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우선은 불이 닿지 않게 시원하게 디저트로 해서 드실 수 있는 영양떡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예쁜 그릇을 먼저 준비를 좀 해놓고요. 네. 많은 분들이 얘랑 아이스크림이랑 먹으면 뭔 맛이 있어? 라고 하는데 제가 요거랑 정말 맛있게 곁들일 수 있는 소스 한 가지, 허브 한 가지, 아이스크림까지 곁들여서 보내면 진짜 맛있는 구성이 될 만한 거 보여드릴게요. 아이스크림은 집에 있는 어떤 아이스크림을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맛은 상관없나요? 맛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무난하게 기본이 될 수 있는 바닐라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왜?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발사믹 크림입니다. 발사믹 크림. 저는 그래서 그 떡집에서 보낼 때 떡방앗간에서 보낼 때 얘를 같이 하나 보내면은 실은 이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달서 종합시장에 떡방앗간이랑 같이 내려고 했었던 첫 번째 밀키트는 발사믹 크림과 영양떡을 곁들인 아이스크림 디저트. 야, 너무 예뻐요. 네. 이 향이. 야, 민트 향이 기가 막히네.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새로운 음식 조합들을 보여드리는 게 새로의 밀키트로 됐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저트 밀키트를 하나 제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네, 요거는 이제 떡을 한번 제가 구우려고. 떡이 뭐야? 밑에만 구워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밑에만 구우셔도 됩니다. 네. 요거를 더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 제가 이 달서종합시장의 방앗간에다가 제안하고 싶은 맛은 바로 허니버터 누룽떡입니다. 버터 4개. 4개. 네, 꿀 4큰술. 4큰술. 꿀 4큰술. 그리고 소금은 정말 꼬집으로 반 꼬집씩이니까 2꼬집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보낸 재료들을 과감하게 섞어줍니다. 누룽떡 완성! 자, 달서 종합시장의 우리 떡 방앗간집 사장님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전통시장 와룡시장에서 떡갈비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중생이라고 합니다. 저희 떡갈비는 국내산 100% 한돈을 사용하였고 또 능이버섯을 첨가하여 고기의 잡내를 잡았고
그리고 쌀떡을 추가해서 약간 쫄깃함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방부제, 빵가루를 첨가하지 않는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자, 오늘 떡갈비는 또 어떻게 이게 밀키트로 활용이 될지 굉장히 네,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 셰프 어떻게 준비가 되죠? 사장님이 개발해 놓으신 뭐 파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밀키트 제품들이 있지만 저는 한식 쪽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요번에 아이디어 하나 더 보태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장만 바꾸면은 계속 다른 음식으로 변모할 수 있는 아주 약간 팔색조 같은 음식이 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떡갈비집 사장님과 함께 만들어볼 밀키트는 바로 와룡 떡갈비 약고추장입니다. 이거 언뜻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약고추장을 만들 때 네. 고기를 먼저 넣어서 볶잖아요. 그렇죠. 네. 그 볶는 고기를 그냥 볶는 게 아니고요. 미리 밑간을 다 합니다. 근데 밑간되어 있는 고기가 맛있으면 약고추장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밑간이 너무나 맛있게 되어 있는 고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 사장님 댁에 떡갈비가 맛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짝 으깨가지고 같이 채소랑 고추장 양념이랑 넣어서 볶으면은 그대로 약고추장. 거기에다 고추장을 덜어내고 된장을 넣으면은 약된장. 떡갈비 강된장. 강된장. 네, 네. 약된장이 좀 약해 보이잖아요. 강하게. 된장은 강이구나. 그렇죠. 고추장은 살짝 약이고. 약하게. 네, 요거 우선은 떡갈비 사장님 때 거 구워서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채소 몇 가지를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약고추장에서 고추장과 네. 단맛의 비율입니다. 맞아. 네, 고추장은 그래서 지금 고추장이 한 컵 정도가 들어가면요 네. 단맛은 한 4분의 1컵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양의 4분의 1만 넣어주시면은 단맛이 거의 딱 맞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약간 짠맛을 간장 보태줄. 넣어요? 왜냐면은 당이 들어간 만큼 고추장 맛이 빠지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간장을 조금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된장도 된장? 네, 된장을 한 스푼. 네, 많은 분들이 고추장에 된장을 넣는다고 그러면은 된장이 깊은 맛이 들어간 있죠. 순간 맞습니다. 맛이 깊어집니다. 후추. 후추. 고추는 꼭 들어가는구나. 네. 다음은 고춧가루입니다. 물은 한 3큰술 정도만. 여기에 들어가는 분량은 제 생각에는 한 이 정도 양 다 볶으려면은 얘네들이 다 들어가도 될 것 그러네. 같거든요. 진짜요? 네, 다 으깨주세요. 다 다 으깨. 네. 우와, 잘 된다. 혼신의 힘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네. 이게 셰프님이다 생각하고. 이한 씨가 손이 크네. 이한 씨가 저 잘하죠? 잘하네. 이 셰프에 대해서 네. 연락이 많네.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좀 있나 보네요. 빨리빨리 합니다. 야, 저 떡갈비. 야, 우리 사장님께서 저렇게 뭉치려고 고생하셨는데 네.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뭉친 걸 다시 허물고 네. 있네요. 네. 식용유는 조금 넉넉하게 한 겹 깔릴 수 있게 부어주시고요. 기름 같은 녀석가 많네요. 많아요. 어우, 벌써 맛있어요. 네. 어우,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건데. 그래서 이 상태로 한 다음에 물은 자박하게도 아니고요. 밑에 한 겹만 깔릴 정도 양만. 살짝만. 이거 요렇게. 왜 넣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 숨을 죽일 정도로만. 네, 숨을 죽이면서 떡갈비가 가지고 있는 맛있는 맛이 육수가 섞여야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섞여야지. 네, 아까 약간 이질감이 있었거든.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그냥 그릇에 담아서 예쁘게 보여드리지만 요것만 갖다가 다시 통에다 담아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넣어놓고 구워 먹으면은 먹는 거지. 그러면요 떨어질 때쯤 되면 맞다 그렇지. 밀키트 시켜야지 이러고 재주문. 약, 고추장, 덮밥. 맞습니다. 이 가능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아니 이게 느낌이 약간 마파두부 느낌도 나요. 그리고 너무 맛있네. 그리고 해서. 남아있는 떡갈비를 거기다 고명으로 넣어놓고 아,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자, 떡갈비를 가지고 완성해본 떡갈비 약고추장입니다. 떡갈비 약고추장 완성! 아니 상생장터 팀은 이원리 셰프님 네, 그날도 우리가 못 먹었잖아요. 맞아요. 다 생고기로 가져오셔가지고. 맞습니다.
요건 이제 어떤 포인트를 좀 가져가야 될까요? 실은 저희가 알고 네.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보면은 네. 김치 쌀국수 정도가 거의 전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 다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네. 직접 손 좀 대야 되는 건데 네. 꼬치랑 꼬치 양념도 있기는 한데 얘는 그냥 거의 그냥 한 상품으로 나와 있는 거라서 이런 제품들은 저희가 손을 대드리는 것보다는 네. 나머지 재료들을 가지고서 음식을 할 수 있는 레시피 카드를 구성해 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삼겹살이나 오겹살 구우면 뭐랑 찍어 드세요? 쌈장. 쌈장. 네. 또 참기름에 소금장. 참기름 소금장, 고추장. 고추장. 네. 아니 근데 이 돼지고기는 네. 뭘 찍어 먹어도 되지. 맞아요. 돼지. 그럼 돼지. 자꾸 돼지 부르지 마 돼지. 네, 근데 뭘 찍어 먹어도 맛있지만 그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레시피들 중에 이거는 그냥 제가 상생장터에다가 기부하고 간다 생각하고 네, 제가 그런 볶음 양념장 하나랑 찍어 먹을 수 있는 양념장 두 가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저작권료 없이. 네, 저작권료. 많이 잘해야 돼요. 제품 구성을 보니까 네. 가지도 들어가 있고 감자에 상추, 양파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상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싸서 드실 때 워낙 편하니까 요거로 건드린다기보다 대파, 가지, 감자에 양파까지 꼬치? 다 들어갈 수 있는 제가 돼지고기 종이찜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소스를 한 3개 정도 섞어서 큰 술로 하나, 스푼으로 네, 둘, 큰 스푼으로 3스푼. 3개. 액상재료를 조금 녹여줄 수 있게 물도 4큰술 정도. 그럼 요게 그러면은 양념 불고기겠네. 그렇죠. 양념 볶음이라고 양념 생각하시면 볶음. 됩니다. 네. 불고기 하면 보통 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우지 않고 그냥 볶으면서 발라? 구우면서 발라요? 바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부어가면서 싹 진짜? 굴려주면 되고. 궁금하다, 어떻게 할지. 제가 2가지 방법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최대한 빨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조 셰프의 도움이 하나 필요한데. 템! 접니까? 네, 그러면은 옆에서 네. 이한 씨가 고기를 좀 구워주시고 계세요. 먹어도 돼요? 네, 저한테 걸리지만 마세요. 이따가 구워서 볶음이니까 젓가락으로 찝어 먹어야 되잖아요. 네. 한 입 크기로. 네, 이 한 입 기준은 누구의 한 입 기준? 저의 한 입 기준입니다. 각자 크기를 본인 기준으로 맞추면 돼. 맞아요. 저는 조금 고기 굵직굵직하게 크게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이한 씨는 저거 한 2배 크기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고기는 크게 먹어야지. 네, 고기는 크게 먹어야죠. 크게 한 입에 넣는 사람들 많아요. 네. 노릇해졌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뒤집어 주세요. 아, 이렇게. 네. 네. 토마토는 종이찜에 들어갑니다. 아까 썰어놨었던 대파 슬쩍. 물론 이제 이런 거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네.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볶는데 지금 보면 한 숟가락씩 넣고 네, 종이찜. 지금 팬 뜨겁게 달궈지고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쿠킹 오일, 종이 오일 한 장, 종이 오일 한 장을 깔아주시고요. 저희 아까 썰어놨었던 채소들 있죠? 네. 이 상태에서 구워놨었던 이걸로 같이. 네, 구워놨었던 고기 같이 넣어. 네, 구워놨었던 고기 위에다가 얹어주시고요. 이걸 네. 고구마 감자밖에 안 하거든.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 여기다 이렇게 얹어서 얹어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딱 얹어놓으면 되잖아. 모닥불에다가 얹어놓는 거예요. 이야. 구워 먹는 거 1차원적입니다. 일단 구워 먹고 그 외에 이원일 셰프가 추천한 2가지 레시피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생장터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대결의 밀키트 대전.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동시에 맛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뭐야? 이거 뭐야? 다음 지역이 선정이 됐다고요? 다음 지역이